네, 자, 토마토 모닝쇼 이제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 모두 다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양상은 달랐습니다. 대형주들,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들이 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양쪽의 매기가 좀 다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더욱더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기대에 부응했을 수도 있는데요. 더 큰 상승폭을 기대했던 분들께는 조금 아쉬웠던 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오른 모습인데 글쎄요, 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외반 악재가 여전히 좀 산재해 있는 구간대입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이어갈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저가 매수세 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한동안 고전을 했던 코스피. 하지만 이제 투신들이 좀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신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어제 상승을 좀 했고 그 폭은 또 생각보다 컸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만에 투신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일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한 1950포인트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한 1963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20포인트를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포인트 오르면서 한 2% 정도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672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고요.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됐다는 점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을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정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400억 이상 좀 매수를 해주면서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반등 폭에 비해서 예전에 한 2% 오를 때는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전일보다 좀 늘기는 했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거래량은 아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종목별 등락폭도 굉장히 좀 심화가 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기분이 좋으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는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군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많았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아쉬운 점을 든다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그렇게 썩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역시나 지속성 같은 경우에 조금 우리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질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좀 세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반등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자율 반등의 수준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을 했던 수준에서의 반등이었고 다만 장중에도 좀 강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좀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3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5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저항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2000포인트 넘어가게 된다면 또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는 좀 매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를 띨 예정이기 때문에 원화로 된 주식을 한국 주식을 들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외국인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방어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박스권 상단은 한 695포인트까지 좀 올려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주도 업종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에 의한 좀 단기적 상승에 좀 그치지 않겠는가.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상승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금융정책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시장을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큰 폭의 상승 혹은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어제 분위기를 즐길 틈도 상당히 좀 짧았던 것 같거든요. 예. 대응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시장만을 봤을 때도 유럽 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또 미국 시장은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추격 매수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폭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래쪽으로 뭐 한 1,800포인트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상승에 대한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를 기다리신다면 항상 기회를 주는 좀 그런 시장의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펀더멘털하고 과매도 그리고 성장성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요새 좀 좋은 가격대에 거래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잘 찾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한 5%에서 10%, 크게는 10%까지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단기 매매를 좀 임하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수익을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주식으로 좀 박스권을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시장이 추세 상승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뭐 추세가 좀 회복되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예의 깊게 좀 주시해야 할 어떤 업종이나 업태 쪽 어느 쪽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자기 기술력이 있는 화장품 쪽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LNS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쇼크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자기 기술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중국의 아무래도 사이공으로 인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적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좀 대형 화장품주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물론 유가 하락세가 있긴 하지만 화학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프레드들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군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스프레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 쪽은 아무래도 좀 견고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좀 미국 쪽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에 막혀 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화학과 화장품 쪽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좀 단기적인 매매로 우리가 접근하게 본다면 펀더멘털, 과매도, 성장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꾸준히 좀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